커뮤니티나 이제 유튜브에도 중학생 저학년 친구들이 쌍수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어린 환자분들 많이 오고 있나요? 네, 실제로 점점 이제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신체적으로 아직 덜 발달을 해서 쌍꺼풀 수술을 못한다 그런 나이는 없어요. 왜냐면 커뮤니티나 이제 유튜브에도 중학생 저학년 친구들이 쌍수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어린 환자분들 많이 오고 있나요? 네, 실제로 점점 이제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거죠. 불과 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학생이 쌍꺼풀 수술을 한다. 이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였고, 이제 사실 그때만 해도 제가 상담을 하면 중학생이 찾아오면 대부분 돌려보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오라고.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초등학생, 고학년도 상담을 하러 오기 시작했고,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쌍수를 굉장히 늦게 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할 수 있을 때 빨리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 쌍꺼풀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나이대가 좀 가능한 나이일까요? 사실 이제 신체적으로 아직 덜 발달을 해서 쌍꺼풀 수술을 못한다 그런 나이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좀 특수한 경우지만 눈을 잘 못 뜨는 경우, 눈을 잘 못 뜨면 시력 발달에 이제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니면 계속 속눈썹이 찔려서 각막에 계속 상처를 내고 뭐 이런 경우는 아주 아기 때도 이제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신체적으로 아직 덜 자랐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을 못한다 뭐 그런 경우는 사실 없어요.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코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코는 뼈가 있기 때문에 뼈가 더 자랄 거기 때문에 코 수술 같은 경우에 만으로 16에서 17세 정도 되었을 때 뼈가 다 자라니까 그 이후에 수술을 하라 뭐 그런 게 있는데, 눈은 사실은 어릴 때 수술을 해도 신체적으로는 문제는 안 돼요. 다만 혹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수술을 했다. 근데 나중에 또 중학교 때는 이쁘다고 생각하는 쌍꺼풀 모양이 바뀌거나 그럴 때마다 수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릴 때 수술할 때는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게 당연히 이제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 사실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게 이제 방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겨울방학, 여름방학 두 가지가 있는데 원장님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여름방학이랑 겨울방학 중에 뭐 좀 더 나은 시기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사실 이제 여름에 수술을 잘 안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더울 때 수술을 하게 되면 혹시 덧날까봐. 사실 그건 어릴 때 여름에 다치게 되면 진물이 많이 나오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여름에 수술을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은 좀 거꾸로 됐어요. 사실 여름에 수술하게 되면 시원한 에어컨 밑에 있게 되고, 겨울에 수술하게 되면 이제 따뜻한 곳에 있게 되죠. 겨울에 수술하면 더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사실 결국은 별로 이제 중요하진 않다. 이제 여름이든 겨울이든 중요하진 않다.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름방학이 요즘 워낙 짧더라고요. 요즘 뭐 3주, 뭐 4주 이렇게 되니까 회복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겨울에 더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름이라고 수술을 못 하지는 않습니다. 여름에 하셔도 됩니다. 쌍태랑 쌍액 많이 했다면 쌍수하기가 조금 힘들까요? 사실 이제 쌍액 쌍태를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쌍액 쌍태에 의한 내 몸의 반응이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소가 되거든요. 사실 그 쌍액 쌍태라는 게 내 몸에 뭔가 적용을 시키려면 이제 오랫동안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임상 테스트를 거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쌍액 쌍태는 사실 그런 제품들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테이프, 말 그대로 풀, 우리가 문구점에서 파는 이제 테이프나 풀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 몸에 붙이면 안 되는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걸 붙이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일단 그 붙이게 되면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붙였을 때 거기서 이렇게 알러지처럼 올라오고 그런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염증이 반복이 되면 흉터처럼 바뀌어요. 딱딱해지고, 눈에 쌍액 쌍태를 해서 접촉성 피부염이 반복이 돼서 이제 흉터처럼 바뀌게 되면 점점 뭔가 쌍꺼풀이 잘 안 생긴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때 상태를 보고 절개를 해도 쌍꺼풀이 안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뭐 그러면 이제 뭔가 이 염증에 대한 치료가 우선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도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수술 전에 담배 언제부터 끊으면 돼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원래 담배를 피면 안 되겠죠. 근데 꼭 이제 펴야 된다. 뭐 그러면 그때 상태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방학 때 쌍수는 했는데 붓기를 빨리 빼야 계약도 할 텐데 알려줄 수 있는 쌍수하고 붓기를 빨리 빼는 팁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붓진 않을 거예요.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붓지는 않기 때문에 붓기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뭐 이게 사실 핵심이었고, 그래도 나는 붓기를 빨리 빼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예쁘게 보여야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수술을 하는 사람이 쌍꺼풀 높이를 높게 안 잡는 거예요. 쌍꺼풀 높이를 낮춰서 잡으면 부을 공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빨리 빠진다.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고,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앉아서 잔다 뭐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앉아서 잔다고 해서 뭔가 붓기가 빨리 빠지는데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 오히려 잠을 충분히 자서 빨리 회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빨리 상처가 나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고, 꼭 그래도 다른 걸 하고 싶다고 하시면 차라리 이제 많이 걸어서 붓기를 빨리 빼고 빨리 일상으로 복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음식 조절 같은 경우에는 짠 음식을 먹으면 아무래도 몸 전체가 붓기 때문에 붓기가 좀 빠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죠. 그런 부분들, 뭐 결론이 사실 그겁니다. 붓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부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학생분들이 쌍수를 받았을 때 주의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본인 눈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하고 상담을 할 때 성인들하고 차이가 뭐냐면, 본인 눈에 대해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짝눈이 너무 심해요. 그 다음에 나는 눈지방이 너무 많아요. 너무 졸려 보여요. 항상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들 눈은 성인들 눈에 비해서 눈지방이 많다고 느껴지는 게 맞고, 이 나이가 들면서 눈지방이 빠지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고, 원래 그리고 양쪽 눈이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짝눈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원래 그게 거울을 보면 그 차이가 더 심해 보이고, 본인이 볼 때는 남들이 볼 때 그 모습이 아니라 차이가 확대된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게 더 심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연예인들 눈하고 많이 비교를 하게 되면 그 친구들에 비해서 졸려 보인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게 정상적인 눈인데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서 내 눈에 대한 정확한 판단, 정확한 진단이 이제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쌍꺼풀 수술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겨울방학이 사실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으니까 부모님과 잘 상의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쌍액 쌍태를 얼마나 사용을 할지, 그리고 본인 눈에 대한 정확한 진단,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고민할 바에는 그냥 성형외과 상담을 한번 오시는 게 사실 좋아요. 상담을 한번 받아서 본인 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할지 이런 걸 한번 상담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과잉 진료 없이 중요한 수술, 꼭 필요한 수술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